한국후계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는 8월 12일과 13일 경주 웨딩파티엘에서 제25회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진천동 우리마을교육나눔추진위원회는 14일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물놀이 한마당 진천동 흠뻑쇼를 열었습니다. 달성군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달성군민체육관 등 3곳에서 2025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서구지회는 13일 용산 내거리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달성군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쉼터형 버스 셀터를 관내 3개소에 시범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달서구와 광주 북구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과 이진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8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봉편야외 무대에서 수요상설 공연을 개최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창곡갤러리 하반기 전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8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전영남 작가의 개인전 자연유의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달성군연합회가 지난 8월 12일과 13일 경주 웨딩파티엘에서 제25회 달성군 후계농업경영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달성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회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으며 달성군 전역에서 모인 회원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대회 첫날 열린 개회식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 농협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농업인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 4명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회갑을 맞은 회원 12명에게는 공로증이 수여됐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근본적인 활동이며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도 농업인들의 땀과 열정이 지역 농업을 지탱하고 있다며 군에서도 영농 기반 조성과 첨단 농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회식 이후에는 회원 가족이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웃음과 응원 속의 회원들은 공동체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달서구 진천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가 지난 14일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물놀이 한마당 진천동 흠뻑쇼를 열었습니다. 여름방학으로 한산해진 진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신나는 댄스 음악과 함께 아이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가 가득 메워졌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준비된 이번 흠뻑쇼는 물풍선 던지기와 물총놀이 등 다양한 물놀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아이들에게 즐거운 여름방학의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흠뻑쇼나 어른들이 놀 그런 놀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정작 이런 놀이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아이들만 모여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이래서 엄마들이 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전부 다른 동네에서도 다 부러워해요. 매년 이거 한다고. 왜냐면 학교도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아이들도 모집하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자랑입니다. 진월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에서 주관하여서 이렇게 흠뻑쇼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우리 진월초 학생과 김천초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더운 여름을 이렇게 흠뻑 적시면서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천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에서 진행된 흠뻑쇼는 2023년부터 진천초등학교에서 진행돼 오다 올해 진월초 학생들의 요청으로 진월초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진천초와 진월초 학생들은 댄스 공연과 장기자랑, 물총놀이를 함께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흠뻑쇼를 3년 동안 했는데 3년 동안 해도 재밌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았고 언제나 재밌는 춤 공연이 있으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편 진천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는 중학생 청소년위원단이 구성되어 봉사활동, 안전지킴이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오는 하반기에는 진월초 벽화 그리기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달성구는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달성군민체육관 등 3개소에서 2025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 썸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어린이집 영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영유아들이 영어를 놀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테크노폴리스, 화원오포, 다사합인 등 3개 권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관내 어린이집 160개소, 3,500여 명의 영유아와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영어 프리마켓, 전통복장 체험, 마술 공연, 영어 댄스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놀면서 그동안 배운 영어를 복습하고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유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군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영유아들의 조기 영어 친숙도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영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영유아들의 언어 발달과 글로벌 함양을 목표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한국자유총연맹 달서구지회가 13일 용산 내거리에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조국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전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구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함께해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시회의원 60여 명은 태극기 400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8.15 광복절 태극기 달기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태극기를 개항함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기원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전하며 나라 사랑 정신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자 주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서구지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56만 달서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쉼터형 버스 쉘터를 관내에 3개소에 시범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업은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등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설치 장소는 버스 이용객이 많은 대실역 2번 출구와 류가읍 행정복지센터 건너편, 옥포, LH 천년나무 3단지 앞 등 3곳입니다. 스마트 쉼터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결합된 구조로 내부에는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기, 군정 홍보 디스플레이, 냉난방 시설, 공기정화장치, 유무선 충전기, 공공 와이파이, 냉온열 의자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쉘터는 버스 도착 정보와 접근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원격 제어 시스템이 설치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생활방범용 감시 카메라와 안심 비상벨,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안전 기능도 강화돼 위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이번 스마트 쉼터형 버스 쉘터는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을 넘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서구와 광주 북구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영호남 청소년 문화 교류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양 지역 청소년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운 교류 활동을 펼친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문화와 역사를 탐방하고 다양한 체험을 함께하며 우정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달서구와 광주 북구는 1989년 자매도시를 맺은 이후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으며 2004년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문화교류 행사를 열어 지역 간 이해와 화합을 넓혀왔습니다. 올해는 광주 북구 청소년들이 달서 디지털 창작센터, 달서 선사관, 문화의 집 등을 둘러보고 달서구 굿즈 만들기와 워터파크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반면 달서구 청소년들은 남도양토 음식박물관 견학과 워터랑 물놀이 등 지역 특색이 담긴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뜻깊었다며 내년 행사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영호남 청소년 교류 캠프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곡 일동 여기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리 구의 통합돌봄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인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와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국 자치구 중 인구 5인 우리 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난달에 20%에 도달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돌봄 비용 부담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비 예산 비율도 원래 72%로 매우 높고 복지 수요 역시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많습니다. 한편 돌봄 패러다임도 변화가 있어 왔는데 전통적 가족 돌봄, 제도적 돌봄, 사회적 돌봄을 거쳐 최근에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에서 보건의료, 복지 등 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통합을 통하여 끊임없이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은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제 돌봄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핵심 행정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회기에 대구 광역시 달서구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돌봄 통합 지원법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를 적시에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요구하는 핵심은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의 중심으로 이행체계 구축적 전담조직의 신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에는 전담조직 구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임의 규정으로 느슨하게 명시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현재는 국을 신설한 곳도 있고 과를 신설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팀을 신설한 곳도 있습니다. 같은 국가 주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단순한 사례관리 수준을 넘어 보건, 의료, 주거, 돌봄, 고용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획, 조정, 연계 기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인 준비와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봄 통합지원법이 요구하는 역할은 매우 방대합니다. 첫째, 지역 돌봄 계획 수립, 둘째, 통합 돌봄 창구 설치 운영, 셋째, 사례 관리 및 자원 연계, 넷째, 민간 협력 체계 운영, 다섯째, 성과 관리와 품질 평가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존의 인력과 부서에 분산시켜서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구의 인구 및 복지 수요를 고려해 보았을 때 통합 돌봄국이라는 전담 조직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직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투자로서 주민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지역 돌봄 생태계를 주도하는 핵심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통합 돌봄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 서구와 북구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서구는 인구가 우리 구의 절반 정도이고 사회복지비 비율도 65%로 우리 구보다 낮은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 분야 공모에 선정되었고 올해 전담 조직으로 통합돌봄국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통합돌봄국 조직도입니다. 그들은 통합돌봄을 시대정신이 반영된 미래의 큰 과제로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돌봄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8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예산과 계획을 구체해야 할 단계입니다.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제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우리 구가 돌봄 행정의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 지금 바로 전담조직의 신설을 결정할 시점입니다. 폭넓은 논의와 깊은 고민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담조직을 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위 3동 지역구의원 이진환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습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반복되는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층간 흡연 관련 민원은 2020년 2만 9천여 건에서 2022년 3만 5천여 건으로 약 20%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2023년 지역사회 금년사업 우수 사례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공동주택 건설 현장과 금년 아파트를 방문해 이동 금년 클리닉, 흡연 예방교육, 주민주도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금연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과 민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는 425개의 아파트 단지와 약 16만 세대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이 중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28개에 불과합니다. 금연 아파트 지정 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연구역이 공용공간 4곳에만 한정되어 있어 세대 내 흡연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제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가태료 부과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4년, 25년 달서구의 공동주택 가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72,689명으로 현재 사망자의 19%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역시
13조 6,316원 원으로 해마다 그 부담이 커지고 있고 담배꽁초 처리 등 환경적 비용 부담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 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는 폐암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지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의 발병 위험도 있습니다.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고와 안내를 넘어 실용성 있는 제도적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동생활 규범 강화,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 화재 예방을 위한 흡연 건절 캠페인 등 구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단속 인력의 확충과 실질적인 단속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금연 클리닉 연계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금연 문화 확산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금연 정책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해, 그리고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과 소통이 함께할 때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문화예술회관은 8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동편 야외무대에서 수요 상설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로 확대한 프로그램으로 2014년 시작 이후 대표 인기 공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반기에는 국악, 클래식,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구 시립국악단, 전유진 댄스 컴퍼니, 뷰벨 앙상블, 롱아일랜드 재즈 밴드 등이 참여해 순수무용, 실용무용, 실내악, 재즈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모든 공연은 무료이며 우천시에는 취소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대구 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참꽃갤러리 하반기 전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8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전영남 작가의 개인전 자연유희를 개최합니다. 전영남 작가는 전국을 누비며 마주한 계절의 흐름을 추상적 조형 언어로 형상화해온 중견 화가입니다. 그는 자연을 향한 따뜻한 감정과 기억을 화폭에 담아내며 이번 전시에서는 4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자연의 새로운 미학적 관점을 선보입니다. 관람객들은 이 전시를 통해 삶의 여백을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시는 달성군청 2층 참꽃갤러리에서 열리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1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제37회 자랑스러운 구민상과 제5회 명예구민 후보자를 10월 24일까지 추천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달서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지역경제 사회발전, 봉사나눔, 교육 예술진흥 등에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에서 3년 이상 경제활동을 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명예구민은 관내 주민 또는 외국인 중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금까지 6명이 선정됐습니다. 추천은 기관, 단체, 기업체 대표가 할 수 있고 명예구민은 구민 10인 이상 공동 추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총무과 또는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최종 선정자는 12월 22일 달서구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가 지난달 30일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대구광역시 최중증 발달 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한 소식입니다. 이번 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최중증 발달 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전국 공모를 통해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됐습니다. 센터는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자타의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24시간 상주 인력을 통해 식사 지원, 일상생활 보조, 사회참여 활동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최중증 발달 장애인으로 2회 입소 시 최대 5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1일 15,000원, 식비는 15,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식비만 부담하면 이용료는 면제됩니다. 센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발달장애인 증원센터 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육아읍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가 지난 8일 말복을 맞아 관내 경로당 35곳에 수박과 떡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핀 소식입니다. 회원 25명이 참여해 약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나눴습니다. 엄도상 회장과 김혜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예비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가입력 보존을 위해 미리 냉동한 난자로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라면 난임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당 최대 2회, 해당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난자 해동부터 정자 채취, 수정 및 이식, 시술 후 처치까지 시술 전 과정이며 이미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난자 해동 단계까지만 지원됩니다. 이후 과정은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시술 1회당 최대 17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시 거주기간 등 해당 사업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전 절차 없이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이 보건소를 통해 하면 됩니다. 다만 사실혼 부부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반드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체외 수정 시술비 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항암 치료 등으로 연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난자 정자 동결 비용도 지원하는 등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건고등학교가 지난 1일에서 2일까지 제주에서 2025 화랑권 거점 비즈풀 연합 창업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캠프는 지역 소멸 예방과 활성화를 목표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학생들과 제주 학생들이 참여해 지역 청년 상점 홍보, 로컬 콘텐츠 영상 제작 주제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박종필 교사는 열정적인 참여 덕분에 캠프가 더욱 풍성해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정상석 교장은 학생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한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화원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미술 수업에서 창작한 작품 30여 점을 8월 한 달간 설화명곡역 지하 1층 로비에서 시민들에게 전시하는 화원고등학교에 다닙니다 전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전시는 환경, 인권, 사회 정의 등 사회 문제를 주제로 한 학생들의 참신한 시각과 창의적 표현을 담았습니다. 학교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예술적 성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술교사 서대석은 학생들이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1학년 황주아 학생은 제작품이 설화명곡역에서 시민들 앞에 전시돼 놀랍고 기쁘다며 생각을 가감 없이 표현한 작품에 친구들과 지역 주민들이 응원해줘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종선 교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학생들의 성장을 느낀다며 앞으로 지역과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지하철 운영 시간에 맞춰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20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제1회 평생교육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오는 9월 열리는 국제교육도시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관악 평생교육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특히 지자체와 대학, 유관기관이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지원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005년 지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확충하며 연속 재지정에도 성공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학습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국제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해 교육도시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한노인의 달서구지회가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달서구지회는 용산 세동네 경로당을 시범 경로당으로 지정하고
용산 이동 행정복지센터와 바르게 살기 운동위원회와 함께 합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복절의 의미를 알리며 태극기 100여 개를 경로회원과 주민들에게 전달했고 경로당 주변에 국기를 개양하며 홍보 활동도 이어갔습니다. 또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배영자 경로회장은 광복의 의미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고 정환조 위원장 역시 국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해동 달서구지회장은 어르신들과 함께한 이번 행사가 나라 사랑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국기 달기 운동의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이 민원실 안전 강화를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3일 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열린 이번 훈련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과 달성경찰서 경찰관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훈련은 여권 발급을 요구하던 민원인이 돌연 폭언과 폭행으로 돌변하는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 진정 유도부터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와 내방객 대피, 그리고 특이 민원인 제압 후 경찰 임계까지 실제 상황처럼 진행됐습니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출입 제한이나 퇴거 조치가 가능해진 만큼 이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군청과 9개 읍면 민원실을 대상으로 합동 모의 훈련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가 청소년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연합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동아리, 기획단 등 자치기구 소속 청소년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워크숍은 청소년들이 지역 활동의 주체로서 참여 의식을 높이고 센터 소속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키우는 교육과 공동체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여 청소년들은 자치기구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류명구 달성군 청소년센터 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치기구의 역할을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